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론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AI 반도체 시장, 그 추론 시장에 대해서 변화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독점도, AI 칩 독점도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결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론은 학습보다 비용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와 미국 그 인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추론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엔비디아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이어지는 HBM 경쟁도 더 치열하게 만들 수 있는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AI는 크게 두 단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이죠.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가 추론인데요. 점점 이 추론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챗 GPT에 질문을 하고 AI가 검색을 하고 AI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맡길 때마다 벌어지는 과정이 바로 추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죠. 학습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추론은 다릅니다. 질문할 때마다, 검색할 때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계속해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시장의 진짜 규모는 추론에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실제로 AI 서비스가 대중화될수록 추론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약화를 엔비디아의 그 약세를 예상해 왔던 것이죠. 학습은 엔비디아 GPU, 추론은 자체 설계칩, A식 칩이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구글이 TPU를 키우고 아마존은 인퍼렌시아를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 MS는 마야를 만들었습니다. AMD 역시 MI GPU 시리즈를 통해서 추론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추론이 결국 비용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결국 추론 시장에서는 A식이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추론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한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죠. 조금 더 느리더라도 더 저렴한 칩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약해질 것이고 HBM 수요도 A식으로 더 분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죠. 근데 최근 디지타임스가 전한 그 업계 분위기와 인포메이션 분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추론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이 60% 중반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마다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요. 추론 시대가 왔음에도 엔비디아가 약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첫 번째 이유를 따져보면 이 쿠다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AI 생태계의 진짜 진입 장벽은 소프트웨어죠. 엔비디아는 오랜 기간 쿠다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AI 개발자들은 쿠다에 익숙하고 기업들도 쿠다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특히 또 엔비디아 GPU로 모델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추론만 다른 칩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익숙하고 검증된 것을 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추론 시대를 미리 준비했던 역량도 여기에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추론 시대를 손 놓고 기다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추론에 맞게 GPU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블랙엘인데요. 블랙엘에는 FP4 연산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FP4는 쉽게 말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자릿수를 줄여서 계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원래 AI 연산은 FP32나 FP16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FP32는 매우 정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FP16은 정밀도를 조금 낮추는 대신 속도를 높인 것인데요. 추론 단계에서는 학습 때만큼 높은 정밀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학습을 마친 AI가 답을 내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더 가감하게 숫자를 압축한 것이죠. 바로 FP4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상자에 물건을 담던 것을 작은 상자로 바꿔서 같은 창고에 더 많은 물건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메모리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연산량이 줄어들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전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추론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GPU는 추론에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그 약점을 스스로 개선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검증된 플랫폼을 원하죠. AI 서비스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검색 서비스가 멈추면 안 되고 챗봇이 멈추면 안 되고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안정성인데요. 기업들은 그래서 조금 저렴한 칩보다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플랫폼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제 그 HBM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추론 시대에 엔비디아 점유율이 낮아졌다면 HBM 수요는 분산될 수 있었습니다. A식으로 일부 이동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추론마저 엔비디아가 중심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의 특징은 HBM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FP4가 오히려 HBM을 더 많이 부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효율이 좋아지면 사용량 자체가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제번세 역설, 많이 나왔던 용어죠. 이걸 제번세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효율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총 소비량은 더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AI도 비슷합니다. 이 FP4 때문에 추론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더 많은 AI 서비스를 내놓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더 자주 AI를 활용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AI 에이전트도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GPU는 더 많이 필요해지고 HBM 수요 역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일 작업으로 보면 그 학습이 더 무거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추론은 횟수가 다른 것이죠. AI 검색, AI 챗봇, 코딩 에이전트, 영상 생성, 업무 자동화, 개인 비서 AI 이 모든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억 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젠스랑 역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던 게 이건데요. 추론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릴수록 토큰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더 많은 GPU가 필요해지고 GPU 한 장당 탑재되는 HBM 용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HBM3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4, 4E, 5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한 엔비디아 성공담에 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모리 산업 전체의 문제죠. 이 하이닉스가 현재 HBM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론 수요까지 본격적으로 폭증하면 지금의 생산 능력만으로 충분할지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HBM4를 통해서 반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부터는 베이스 다이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 메모리죠. HBM4에서는 로직 기능이 강화되면서 첨단 공정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2나노가 새로운 기회, HBM5에서 2나노 베이스 다이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삼성이죠. 추론 시대의 승자는 단순히 GPU 회사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HBM과 첨단 로직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에게 새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AI 산업의 전환점,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론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위상은 더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면 HBM 공급 부족도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닐까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AI 중심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주인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왕자는 더 견고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 아래서 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이 벌이는 HBM 경쟁도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HBM 공급망의 미래가 더 빡빡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잘 시장을 와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